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 프로젝트, 그의 이제 어떤 의도를 좀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소식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와 검찰로 책임 불명확 우려. 자,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자,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어떤 살피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인사에 있어서 인사를 어떤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기강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살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어제자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이러한 어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유 권한들 중에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부분만 콕 집어서 이것을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후보자만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검찰이나 법무부에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밝힌 근거로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왜 이들이 이러한 민정수석실의 어떤 기능들을, 인사검증 시스템을 검찰 또는 법무부로, 중요한 건 사실 뒤에 법무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원하는 건 이제 검찰로 넘기는 것이겠죠. 자, 민정수석실이 검증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 하나만으로 인사검증 대상이 아닌 국민들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사찰을 진행해오는 권력 남용 문제가 좀 되어 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업무에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러한 민정수석실을, 그래서 이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밖에 민정수석실이 하던 권한과 기능은 다른 이제 비서관실을 통해서 다시 좀 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에 대한 어떤 크나큰 함정 카드가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만 전략이 또 존재하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심각한 도덕과 인권보호 의식의 결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도 등장을 합니다. 자, 물론 분명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논란, 뭐 과거에 꽤나 문제가 좀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가 있는 이 청와대 조직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명박근혜 그 집권 시기 때 민정수석실을 기반으로 해서 견제받지 않는 정말 강력한 세력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민정수석실이었죠. 이들을 통해서 소위 하명 수사가 이뤄지기도 해왔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의 어떤 도구화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수차례 좀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인데, 현대사 어떤 정치 권력의 폐단 중에 한 요소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의 권한과 기능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긴 했죠. 그 실제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관여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실제로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출신들을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기용하게 되면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왔죠. 긴밀하게 그들이 이제 검찰과 소통을 해오면서 만들어왔던 그 유착의 고리를 나름 좀 끊어보자 해서 임기 말까지는 최대한 변호사와 비검찰 출신 인사들을 위주로 해서 이 배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땠습니까? 민정수석실에 나름의 어떤 긍정 효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했죠. 그러니까 사정기관의 어떤 관할 기능을 좀 하면서 검찰의 이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악용을 해서 문제가 커졌던 거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검찰을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중이 드러나는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행보들, 이제는 이러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고 부정의 기능만 강조될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열차랍시고 열차에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선거 유세를 할 때 여러분들 그 검찰 공약 기억하시죠? 그 공약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수처의 권한을 조정을 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청의 별도의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도록 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그 밖에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모든 요소를 그냥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내뱉었죠. 아니어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검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아주 작은 제도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그마저도 전부 원천적으로 무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되려 검찰의 권한을 더 막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대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역시나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지났냐고요,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금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청와대 권력기관의 그 적폐 요소를 뭔가 걷어내 보겠다. 뭐 이런 의도처럼 보이게 하는 굉장히 그럴싸한 구도로 보이게 만들고는, 그리고 나서는 그 의도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민정수석실을 나는 굳이 통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현직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만약에 나온 이후에 선거판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정관 변호사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시기에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으니, 윤석열 당선자가 소위 윤서방파라 불리워왔던 자신들 측근 검사들의 어떤 조직력을 활용해서 다이렉트로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내세워왔던 이 공약과 이번에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만 좀 종합을 해보더라도 이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윤석열 당선자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주축 인물들하고 그 내부 구성원들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직 검찰 고위 관료들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이르러서 역시나 당선이 되자마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향후 청와대 주요 요직의 자리를 하나씩 약속을 했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뻔한 의도가 훤히 좀 들여다 보이는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갖춰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가 검찰에 대한 수사 권한에 있어서 청와대의 기능을 좀 덜어낼 목적이었다라고만 한다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전현직 검찰 출신들의 자신들의 어떤, 그러니까 측근들, 전현직 검찰 출신들을 멀리하는 일부터 당선된 이후에 했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폐지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극약 처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민정수석실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내부의 조직은 나름의 어떤 각각 기능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게 민정비서관실, 그리고 반부패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리고 법무비서관실, 이런 식으로 비서관실이 4개의 비서관실로 각기 어떤 자신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역할을 좀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만약 윤석열 당선자가 그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기능들을 좀 제한할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만 없애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있는 것, 결국 그의 의도에는 민정수석실이 있든 말든 어차피 자신이 검찰을 주무르는 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이벤트식으로 던져줄 미끼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죠. 게다가 문제의 기능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간의 논란이 되었던 이 민정수석실 타이틀을 그냥 공중분해시킴으로써 이게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정권 교체론의 명분을 조금 더 탄탄히 하려는 심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런 상당히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이 키워드만을 두고서 이 민정수석실 폐지의 명분을 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검찰이 가져간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때로의 그 회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전조 증상이 뭡니까? 이미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과정에서도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의 목적이 확실하게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때 그 빙의자라고 이야기되었던 그 노재승 씨, 그리고 야 저것도 진짜 저쯤 하면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함익병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병적 증상의 이름 역시도 함익병이다 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사람 있죠. 함익병 씨. 그 함익병 씨의 증상은 함익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재승 씨와 함익병 씨 그들이 내세워왔던 어떤 사상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떤 남존여비 사상의 문제, 그리고 군부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하던 그런 문제가 있던 인사들을 그때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앉히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 대한 인사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 때 툭 튀어나왔던 그 본심이 뭐였어요? 그 본심은 앞으로 자신이 정부를 맡게 돼서 인사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인사 검증과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검증을 하고 여기에는 국정원 라인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언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는 식을 넘어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지휘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와 수사 라인의 동원이 쉽다라는 취지로 들릴 만한 어떤 뉘앙스로 그 당시 지난해 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야기를 본인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개적인 정보들 외에도 이 어떤 개인 취미라든가 근태, 그러니까 판사들의 개인 취미나 근태와 같은 내밀한 정보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도 그 당시 굉장히 뻔뻔스럽게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보만 두고 봐도요, 이렇듯 뭔가 무시무시한 이 위협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이쯤 되면 순수 악과도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순수 악과도 다름이 없는 수준이 되었던 거고, 이를 윤석열 당선자는 숨기지 않아 왔어요. 도덕적 결여, 그리고 대검에서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있는 게 뭡니까? 인권감독기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인권보호감독기관의 어떤 총책임자였던 자의 인권의식 결여, 심각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에서 그의 나름의 어떤 판단에는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게 깔려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 사실이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니 검찰이 좀 조사를 좀 해보겠다는데 거기서 필요한 어떤 이런 작은 불법적 요소가 뭐가 문제지? 라는 식의 이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대로 검찰과 국정원 등을 도구화하는 작업,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동원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국정원의 그 국내 정보 수집을 금하는 국정원법 자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법치를 일단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등 이들의 어떤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추기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수사기관의 독립을 주장해왔던 그러한 주장들, 그리고 사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거, 이런 말과는 다르게 그냥 되려 초과 3강까지 그냥 전부 태워버려서 확실한 검찰공화국의 어떤 탄생을 알리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찰 시스템을 명문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수준과도 같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 당시의 회기를 넘어서서 어떤 군부 독재 시절까지 이 현대사를 퇴행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수사활동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이 마인드, 그러니까 인사검증은 수사활동으로 접근해서 그 검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건 검사 마인드죠. 검사 마인드로 청와대를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의 단편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고삐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될, 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곧이어 출범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제거할 수단으로 이게 악용될 여지가 지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약점들은 또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검찰청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아두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이 캐비넷에서 자료들을 꺼내들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간 이 검찰에서 뻔뻔스럽게 해왔던 일들을 어찌 보면 좀 더 대놓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인 거죠. 그런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거죠. 자, 인사 명목으로 사실상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수사기관을 통한 대국민 감시 체계가 확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려가 아주 심히 듭니다. 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되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대신하겠다. 이는 단순한 어떤 법치주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역시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퇴보시키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 부패의 나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브라질과 불가리아의 모습. 이게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더 이상은 아니게 될 거란 이야기, 이것이 정말 실행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까지,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